오랜만에 찾아온 하락장인데 적응하기가 무섭습니다. 오늘 시장 끝나지 않았고 수직으로 언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 하지만 지금 수직으로 반등한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않고 쉬는 게 답입니다. 요 며칠 전부터 시장이 무섭고 손실이 자주 난다 싶더니 시장이 어려운 데는 다 이유가 있었으며 징조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황금선만 알더라도 이런 시장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황금선 아래에서 거래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며 황금선 위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황금선 아래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좋은 상황이었으면 올라가서 다시는 내려오지 않을 텐데 지켜줬을 텐데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황금선 밑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돈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곡선을 그리며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증시에서는 벌어놓은 돈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고 인간의 본능인 욕심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컨트롤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벌어놓은 돈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벌어놓은 돈을 폭락장에서 잃습니다. 벌었던 돈만 잃으면 감당 가능하겠지만 꼭 원금까지 깨버리면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수익이 찍혔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겁니다. 수익이 찍힌 사람도 마이너스,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한 사람도 마이너스. 손절을 못 해보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태껏 증시 패턴을 보시면 떨어지면은 바로 반등, 또 떨어지면 바로 반등, 떨어지면 반등. 이렇게 개인 투자자한테 떨어지면은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이런 학습 효과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뭐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 이게 학습이 되어서 그 다음에 떨어지면 또 매수할 것이고 또 매수할 것이고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에 제대로 된 폭락장이 찾아온다면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벌었던 돈들 전부 다 시장에 뺏길 겁니다. 아마 폭락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돈을 지킬 수 없으면 벌어놔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런 구간에서 싸게 사서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그동안 벌어놨던 거 제대로 된 폭락장 한번 맞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유명한 워렌 버핏도 지난 폭락장에서 60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의 원칙이 돈을 잃지 말자는 것인데 폭락장에서 60조 원을 잃었습니다. 고수들도 폭락장,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을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시장에 순응해야 되며 아니다 싶을 때 기본적인 원칙들은 무조건 지켜줘야지 나중에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시간 지나가지고 증시가 진정이 될 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고점을 찍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결과론으로 말했습니다. 결국에 주식을 보유하면 수익이 나는구나. 장기 투자하는 게 답이구나. 이렇게 결과만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주식을 하면서 결과론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 생각하는데 폭락하는 종목이든 폭등하는 종목이든 다 똑같습니다. 내가 저기서 살 걸. 내가 저기서 팔 걸. 전부 다 결과론입니다. 그 결과를 안다면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으로 수백억, 수천억 부자가 되지 결과론을 보고서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 외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가 당연히 개인 투자자가 단타만 하기에는 이 단타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장기 투자를 지금 외치는 것은 당연히 저점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삼성전자 평균 단가 4만원, 5만원. 이런 사람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외치는 거지 삼성전자 평단
9만 원, 9만 5천 원. 이런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장기 투자로 가기 위해서는 폭락한 저점에서 매수해야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폭락장처럼 이렇게 공포의 매수. 제일 정확한 수치가 신용잔고입니다. 여태까지 증시가 신용잔고가 바닥일 때마다 정확하게 저점이었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원칙이며 신용잔고가 최저치일 때,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가 최대한 많이 떨어졌을 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장기 투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용잔고가 바닥일 때를 공략해야 되며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때가 기회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 투자를 외칠 수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 4만원 시절, 액면 분할 전에 100만원대 시절에 매수했거나 각종 대기업들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장에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장기 투자를 외치는 것이지, 지금 와서 최고점에서 장기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 매매로 인해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닌 이상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보면서 추세 매매로 대응을 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황금선 회복해서 어차피 이런 종목들 고점에 장기 투자하기에는 그렇고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다가 그리고 황금선 회복해서 유지해줄 때 한 번 더 시세가 나오는 그 구간을 이용하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구간을 단기간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신용잔고가 바닥일 때만 장기 투자 목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제대로 된 하락장을 경험해 보지 못하셔서 손절에 대한 원칙도 없을 겁니다. 저도 증시가 하락하기를 원치 않는데 증시가 하락하면 저도 힘듭니다. 기회도 안 오고 그냥 스캘핑만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서 하락장을 원하지 않는데 만약에 하락장을 오게 된다면 돈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동안 시장이 바로 반등이 나오고 이번에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패턴이 무한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지독한 폭락장이 찾아오는 게 증시이기 때문에 그동안 신나게 돈을 벌어놨어도 한 번 제대로 찾아오는 폭락장을 피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벌었던 돈 플러스 원금까지 날릴 수가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나스닥 변동성을 보면 화가 날 정도인데 지금 대형주들 대부분 종목이 추세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잘 나갔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도 무너진 상태. 만약에 지금 이런 종목들이 수직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따라 들어갈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냐 물으시는 분들에게 저는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증시 나스닥이든 코스피든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후장이라도 3% 급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장이라 어디로 튈지 몰라서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해드리겠지만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손절매 관련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다음에 이런 상황이 나올 때 이런 상황 초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분명히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